다음에 스페큘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페큘러 색깔은 보통 이렇게 밝은색, 흰색 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따지면은 이게 이제 스페큘러라고 하는 게 반짝이는 그 색깔을 얘기합니다. 어떤 오브젝트에서 번들번들 거리는 그런 느낌, 그 부분에 나타나는 색깔을 바로 스페큘러 컬러라고 하는데요. 이 번들거린다는 얘기는요,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오브젝트는 스페큘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옷감 있죠? 옷감, 번들거리지 않는 옷감, 뭐 쇠타 같은 거요. 쇠타 같은 거에는 스페큘러가 반짝이는 그런 부분이 어디서 쳐다봐도 없습니다. 쇠타는 빛을 아무리 비춰도 번들거리게는 안 나타나죠. 예, 그런 거에는 스페큘러 컬러가 필요가 없겠죠. 스페큘러라고 하는 거는 금속 같은 재질에 많이 보이죠. 근데 금속은 자체적으로 리플렉트라고 하는 현상, 반사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사가 되지 않는 오브젝트는 스페큘러 컬러를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페큘러라고 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릴 때 이 베이직 파라미터에서는 반사가 된다고요? 반사를 설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사를 설정할 수 없는 대신에 반사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라도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스페큘러 색깔이고, 아래쪽에 있는 스페큘러 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책마다 좀 틀리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원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이라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페큘러 레벨이라고 하는 수치는 반사가 안 되지만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치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슬롯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슬롯에 있던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쪽이 좀 밝아요, 그죠? 이쪽이 좀 밝고 이렇게 빛이 마치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좀 검었죠. 이쪽에서 이렇게 반사광, 역광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자리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죠?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자리에 조명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그 조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명은 무슨 색깔이지? 그러면은 다 흰색을 많이 꼽죠.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광등이나 백열등이나 다 이렇게 하얗게, 밝으면 하얗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밝은 색깔은 다 하얀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빨간색 구 자체에서 반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비친다라고 하게 되면 반사값 생기면 저 구가, 자, 여기 있던 이 구가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맺히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하얗게 맺힐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페큘러 레벨을 올려보죠. 자, 이게 보이죠? 이렇게 하얗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작은 이런 조명이 있을 건데, 여기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표면이 깨끗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매끈매끈하지 않고 약간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노이즈 같이, 노이즈 아세요?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이 표면에 이렇게 쫙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래 같은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인데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하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요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 어제 설명을 드릴 때 그런 거를 뭐라고 했냐면 범프라고 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범프 된다고요? 안 되죠. 범프가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 되니까 가짜로 표현을 했죠. 그 느낌을 표현하는, 범프가 안 되지만 범프가 되는 것처럼 하는 그 느낌을 바로 여기 글로스니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글로스니스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글자를 파내는 범프, 뭐 이런 범프가 아니라 그냥 표면이 거칠다, 까끌까끌하다, 아니다, 이런 것만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스니스 수치가 0에서 100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게 100이 되면, 이렇게 이게 100이 되면요, 표면이 매끄럽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매끄러운 애들은 글로스니스를 100 주시면 됩니다. 표면이 뭐 유리처럼. 쇠인데 굉장히 매끈매끈한 쇠 있죠? 그런 쇠, 근데 쇠는 또 반짝거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글로스니스 수치를 많이 주면 되고요. 표면이 그 고무 있죠, 고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거끌거끌한 그런 고무, 이렇게 진짜로 거끌거끌하진 않아요. 고무 이렇게 만져보면은 매끈매끈해 보이지만 사실 그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나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끌거끌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낮게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수치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셨을 거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죠. 안 되는 거 되게. 안 되는 거 뭐야? 반사. 반사가 되게끔 보여주는 거죠. 범프. 미세하게 노이즈 범프 일어나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게. 저는요, 지금 요 밑으로는 배제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요 밑에 설명을 할 때는 진짜 되는 방법 설명 드릴 겁니다. 여기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소프트이라고 하는 수치는요, 이 스페큘러 레벨이 굉장히 높은데 글로스니스가 굉장히 낮아지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부분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기죠. 글로스니스가 이렇게 높으면은 안 생기는데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기는, 자, 요 현상을 이 소프트이라고 하는 수치를 높여주면 이게 이렇게 조금씩 밀리면서 약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밀리죠, 뒤로. 예. 이렇게 해서 그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로스니스 수치가 높고 스페큘러 레벨이 좀 낮을 경우에는 소프트니 기본값을 그냥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만,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큘러 이제 색깔이 일반적으로 조명의 색깔이기 때문에 흰색을 쓰는 건데, 조명이 나는 노란색 조명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스페큘러 색깔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 지금 노란색 조명이 여기 있는, 여기 조명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조명이 비춰져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흰색 조명을 많이 쓰니까 흰색으로 많이 쓰는 것 뿐이고요. 다음에 빛이 나는 그런 오브젝트,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오브젝트 있다고 그랬죠? 잠깐. 이 이미지에 보시면 여기 막 빛나죠? 이렇게 요 달걀이 자기 자체가 이제 빛이 나는데, 빛나는 애들은 표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하는 이 옵션, 셀프 일루미네이션, 자체 발광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셀프 일루미네이션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빛나는 재질처럼 보이게 밝게 보이게 돼요. 디퓨즈 컬러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밝은 흰색인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흰색이에요. 여기다 이제 빛이 더해지면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밝죠.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전체가 다 밝게 되기 때문에. 자, 요런 수치 적용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퍼시티라고 하는데, 불투명도예요. 오퍼시티 100%. 불투명한 정도가 100이다. 100%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0이 되면 투명해지면 이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얼만큼 안 보이는지가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체크 무늬가 있습니다. 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슬롯 뒤쪽에 이렇게 체크 무늬 배경이 보이게 돼요. 다시 누르면 꺼지죠. 자, 이때 오퍼시티 값 좀 조절해 볼까요? 여기 투명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배경이 얼만큼 보이느냐에 맞춰서. 100%일 때는 뒤에 있는 체크가 하나도 안 보이다가 이게 이제 1만 낮아지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보이죠? 서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투명한 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잘 보시면 요 선이요, 딱딱 맞게 이게 구인데, 그죠? 구를, 투명한 구라고 하면은 보통 뭐 유리 구슬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주변에서 본다면 뭐 물방울 같은 것도 이렇게 생겼을 텐데, 절대로 뒤쪽 배경이 이렇게 깨끗하게 반듯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볼록하게 보이면 보였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자, 이거는 한 가지 현상이 표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요 안에서는 죽어도 굴절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아예 안 됐어요. 못해요. 여기서는 포기하시고 다른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다 기본 파라미터만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굴절을 안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죽어서 굴절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파라미터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되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직접 책상에다가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겨웠죠? 예,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